전자권 환수 문제에 대해 환수 사실상 포기 문제에 대한 논평입니다.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조차 못 박지 않고 무기연기한 것은 전자권 환수를 사실상 백지화하고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쟁 시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남게 됐습니다. 게다가 근대 이후 외국군의 주둔지였던 용산기지를 150년 만에 되찾아오는 용산기지 이전 계획과 한강 이북 주한미군을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 계획을 번복한 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주권국가로서의 존엄을 스스로 훼손한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안보 여건의 변화와 자주국방에 대한 준비 부족을 재연기 요청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고 전자권 환수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고 미국만 쳐다봐온 군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전자권 환수 얘기가 나온 지 10년이 흐르는 동안에 정부와 군은 무슨 대비를 해왔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차질없는 전자권 전환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전자권 환수의 무기연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행한 또 하나의 중대한 약속 파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두 차례나 우리 측의 요청으로 전자권 환수가 연기됨으로써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가 더 커지고 우리는 엄청난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배치되는 상황을 양해해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 마찰은 우리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용산기지 이전 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마친 한미 간의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논평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전셋값이 사상 처음 평균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24주째 연속 상승하고 있고 전세값 상승과 함께 은행권의 전세 자금 대출도 빠르게 늘어서 가계부채는 1100조를 넘어섰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현재까지 7차례나 있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세값은 끝없이 상승 곡선을 그려서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유명무실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 정부가 내놓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은 매매 시장의 정상화는커녕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다주택자와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세값 잡겠다고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금리 인하 정책 역시 전세난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됐습니다. 낮은 금리로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고 비싼 집값, 비싼 월세의 전세 매물은 점점 더 귀해져서 끝없이 전세값만 오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서민들은 집주인에게서 전화만 와도 두렵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전세값이 얼마나 더 올라야 그리고 전세살이 서민들이 얼마나 더 눈물을 흘려야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할 것인지 이대로라면 전세 대란은 불보듯 뻔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임대기간 보장과 임대료 상한제 도입, 임대정보의 투명성 제고, 표준 임대차 계약 도입을 3대 과제로 제시해서 이를 통한 임대시장 정상화를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전월세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과 주택 바우처 확대 등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난 대선을 함께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들까지 등을 돌렸겠습니까?
대통령과 정부는 왔던 길을 되돌아보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전문가 그리고 전세살이 세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 있었던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윌리엄 패터슨 주한 호주회사 면담 소식 간단하게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윌리엄 패터슨 주한 호주 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호주 FTA 등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본적으로 한호주 FTA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축산 강국인 호주와의 FTA가 우리 축산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몇 년 동안에 한호주 FTA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의 도입 여부 때문이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양국 차원에서 ISD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윌리엄 패터슨 주한 호주 대사는 다음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G20 참석을 위해서 호주를 방문하는데 그 자리에서 한미 FTA에 관련한 외교 문서가 교환될 수 있도록 국회가 최대한 빨리 비준을 해주기를 바라며 야당이 협조해달라는 그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